나은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깜짝 선물을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장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을 마중 나오지 않은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시작했다. 나은은 조심스럽게 배에 손을 얹었다. 얇은 스웨터 아래로는 아직 아무것도 티가 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 전 미국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샀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한 달간의 미국 출장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파트너사와의 협상, 프레젠테이션, 끝없는 회의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들고 준혁에게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나은은 그에게 아기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상상했다. 촛불을 켠 저녁 식사 자리에서일까? 아니면 준혁이 출근 전 커피를 마시는 아침일까? 준혁은 항상 아이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아니고 2년 뒤에 갖고 싶다고 덧붙이곤 했다. 이제 계획이 좀 바뀐 셈이다. 비행기 창밖으로 익숙한 지붕들. 서로 닮은 회색빛 아파트 단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저기 어딘가 저런 네모난 상자 중 하나에 준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은은 미소를 지으며 배를 쓰다듬었다. 곧 아빠랑 만나게 될 거야.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공항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북적였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목소리, 안내방송, 타일 바닥 위로 캐리어를 끄는 소리. 나은은 입국장을 빠져나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준혁이 마중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 이틀 전 영상통화로 약속한 터였다. 주위에는 서로를 껴안는 연인들, 재회하는 가족들이 보였다. 아이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부모님에게 달려갔다. 나은은 몇 년 뒤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오는 아이를 마중 나가는 자신, 옆에는 꽃다발을 들고 미소 짓는 준혁이 함께일 것이다. 전광판은 오후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비행기는 정시에 도착했다. 나은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은 텅 비어 있었다. 부재중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이상했다. 준혁은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다. 그는 지루할 정도로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었다. 나은은 그의 번호를 눌렀다. 긴 신호음이 귓가에 메아리쳤다. 이윽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겠습니다. 준혁 씨, 나 공항이야. 나은은 자동 응답기에 대고 말했다. 3번 출구 앞에서 기다릴게. 비행기 제 시간에 도착했어. 30분이 지났다. 나은은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한 여자가 자판기에서 물을 사고 있었다. 어린아이는 칭얼대며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졸랐다. 엄마는 비행기에서 저녁을 줄 거라고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나도 저런 엄마가 될 거야. 인내심 있고 현명한 엄마. 나은은 생각했다. 다시 30분이 흘렀다. 주위 사람들은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나은은 캐리어와 함께 홀로 서 있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나은은 다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또 자동 응답기였다.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명랑했다. 결국 나은은 택시를 잡았다. 노란색 택시가 금방 다가왔다. 어디로 가실까요? 운전기사가 친절하게 물었다. 안경을 쓴 중년의 남성이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은은 주소를 말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와 골목들이 스쳐 지나갔다. 기사가 라디오를 켰다. 이별에 관한 슬픈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하필이면 이런 노래가. 휴가 다녀오시는 길인가 봐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를 보며 물었다. 출장이었어요. 나은이 대답했다. 그런데 남편분은 마중 안 나오셨나 보네요? 일이 바쁘신가? 아마도요. 나은은 조용히 동의했다. 남편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직 남편은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될 것이다. 특히 준혁이 아기 소식을 알게 되면 말이다. 1시간 뒤면 집에 도착할 것이다. 준혁은 분명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 것이다. 중요한 회의가 길어졌거나 차가 고장 났거나 아니면 휴대폰 충전하는 걸 잊었을 수도 있다. 현관에서는 낡은 빌라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났다. 3층. 엘리베이터는 늘 그렇듯 고장나 있었다. 나은은 캐리어를 끌며 걸어서 계단을 올랐다.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다. 준혁 씨, 그녀가 불렀다. 나왔어. 대답은 침묵뿐이었다. 죽은 듯한 정적. 현관에는 그녀의 재킷만 걸려 있었다.
준혁은 항상 자기 옷을 문 옆 의자에 던져두곤 했다. 나은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도 깨끗했다. 준혁의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완벽한 정리 상태였다. 그의 머그잔은 싱크대에 없었고 칫솔 꽂이에는 그녀의 칫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수건도 고리에 반듯하게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마치 호텔방 같았다. 나은은 다시 준혁의 번호를 눌렀다. 또 자동 응답기였다.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밝고 명랑했다. 나은은 차를 끓여 창가에 앉았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자전거에 태워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근심 없이 맑게 웃었다. 곧 어두워지면 저녁 먹으러 집으로 불려 들어갈 것이다. 평범한 저녁, 평범한 일상, 우리도 저렇게 될 거야. 나은은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혹시 준혁 씨 부모님 댁에 갔을까? 나은은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여사님은 항상 그녀에게 잘해주셨다. 그녀는 나은에게 자신만의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가족 앨범을 보여주며 너희는 언제 결혼할 거니? 라고 묻곤 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나은이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저 나은이에요. 준혁 씨 혹시 댁에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너무나 긴 침묵이었다. 나은은 어머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다. 나은아, 너 왔구나? 최 여사님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 준혁이가 너한테 말 안 했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은이 되물었다. 또다시 침묵.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은아, 얘야, 우리 집으로 좀 오렴. 어머님이 말했다.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구나. 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은은 한 손을 가슴에, 다른 한 손을 배에 얹었다. 아가, 걱정 마. 그녀는 속삭였다. 다 잘 될 거야. 준혁의 부모님 댁은 바로 옆 동네였다. 나은은 그 길을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었다.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 저녁 식사를 했고 함께 별장에도 놀러 갔다. 최 여사님은 나은이 친딸 같다는 말을 자주 했다. 가을이 나무숲을 노랗고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삭거렸다. 공기에서는 비와 젖은 풀 냄새가 났다. 최 여사님은 마치 창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바로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눈은 울었는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들어오너라 앉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차 한 잔 줄까? 어머님 준혁 씨는 어디 있어요? 나은이 불안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은 힘겹게 한숨을 쉬었다. 최 여사님은 맞은편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은아, 그 애가 직접 말했어야 했는데 최 여사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용기가 안 났나 보구나. 나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뱃속의 아기마저 움직임을 멈춘 것 같았다. 준혁이 결혼한단다. 최 여사님이 조용히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그 말은 허공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은은 익숙한 얼굴을 쳐다보며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결혼요? 나은이 되물었다. 누구랑요? 유진이라고. 최 여사님이 대답했다. 회사 동료라더구나. 준혁이랑 유진이는 반년 전부터 만나왔대. 반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왔다고. 그 시간 동안 나은은 일하고 계획을 세우고 둘의 미래를 꿈꿨다. 심지어 아기 이름까지 골라보고 있었다. 미국 상점에서 준혁을 위한 선물을 사면서 준혁이는 네가 이미 알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더구나. 최 여사님이 죄스러운 듯 덧붙였다. 네가 출장 가기 전에 이미 헤어졌다고. 나은은 고개를 저었다. 귀에서 폭발음이 들린 것처럼 윙윙거렸다. 저희 안 헤어졌어요. 나은은 씁쓸하게 말했다. 매일 영상 통화했어요. 최 여사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맙소사, 준혁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그녀는 손가락 사이로 중얼거렸다. 나은은 벌떡 일어섰다. 머릿속이 윙윙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메스꺼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준혁 씨랑 얘기해야겠어요. 나은은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었다. 얘야, 준혁이는 지금 약혼녀 집에 있단다. 최 여사님이 말했다. 내일이 결혼식이잖아. 오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내일이 결혼식이라고. 나은은 그 사실을 하루 전에야 알게 된 것이다. 나은이 기쁜 소식을 안고 집으로 날아오는 동안 준혁은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은은 집을 나와 한참 동안 거리에 서 있었다.
가을은 낙엽과 비 냄새로 가득했다. 가로등이 막 켜져 텅 빈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다. 평범한 9월의 저녁이었다. 단지 그녀의 인생만이 산산조각 났을 뿐이다. 나은은 휴대폰을 꺼내 준혁의 번호를 눌렀다. 추위와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이번에는 준혁이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즐겁고 들떠 있었다. 나은아, 안녕. 준혁이 쾌활하게 말했다. 잘 지내? 미국은 어땠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나은과 준혁이 2년간 미래를 계획하지 않았던 것처럼. 준혁 씨, 우리 만나야 해. 나은이 또렷하게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배경에서 들리던 음악 소리가 잦아들었다. 있잖아, 내가 지금 엄청 바빠서. 준혁이 대답했다. 다음 주쯤 어때? 다른 여자와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주에 말인가. 나 결혼하는 거 알아. 나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그리고 깊은 한숨 소리. 누가 말해줬어? 준혁이 물었다. 어머님이. 나은이 대답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은아, 들어봐. 준혁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난 네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린 이제 어른이잖아.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나은이 물었다. 그러니까 우린 좋은 친구 사이지만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 준혁이 설명했다. 너도 계속 집에만 있는 건 아니었고 나은은 건물벽에 기댔다. 벽돌은 차갑고 거칠었다. 이걸 그렇게 부르는 거였나? 우정. 2년간의 사랑을 준혁은 우정이라고 불렀다. 내일 아침에 만나. 나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피스텔 근처 카페에서. 나은아, 나 내일 결혼식이란 말이야. 준혁이 반박했다. 알아. 나은은 차갑게 대답했다. 결혼식 전에 보자.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다시 음악이 흘러나왔다. 신나고 경쾌한 댄스 음악이었다. 알았어. 마침내 준혁이 동의했다. 오전 10시에 나은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배경화면에는 작년 여름 별장에서 찍은 준혁과의 사진이 있었다. 행복하게 서로를 껴안고 미래를 계획하던 모습. 나은은 삭제 버튼을 눌렀다. 사진이 사라졌다. 집에 돌아온 나은은 오랫동안 욕실에 앉아 있었다. 뜨거운 물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지만 생각은 계속 맴돌았다. 반년 동안 준혁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나은이 미국에서 일하며 협상을 하는 동안 준혁은 유진과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다. 나은은 마지막 영상 통화를 떠올렸다. 준혁은 웃으며 일은 어떤지 물었다. 보고 싶다고 말했다. 새 셔츠를 보여주었다. 결혼식 때 입으려고 산 것이었다. 이제야 나은은 이해했다. 어떻게 준혁이 그렇게 연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랑을 말하면서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그러다 나은은 아기 생각이 났다. 준혁이 지금 당장은 원치 않았던 아기. 이제 그의 새로운 인생에 방해가 될 아기. 성공을 좇는 그에게 짐이 될 아기. 나은은 배에 손을 얹었다. 그 안에서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다. 그녀의 아기. 오직 그녀만의 아기. 우린 해낼 수 있어. 나은은 속삭였다. 내가 모든 배신자들로부터 널 지켜줄게. 아침에 나은은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디카페인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누군가는 지각했고 누군가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은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는 평범한 하루였다. 준혁은 정확히 10시에 나타났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얼굴에는 죄책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새롭고 비싼 결혼식을 위한 정장이었다. 안녕.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가 나은의 맞은편에 앉았다. 안녕, 신랑. 나은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희미한 비꼼이 섞여 있었다. 준혁은 그 단어에 얼굴을 찌푸렸다. 나은아, 그러지 마. 준혁이 부탁했다. 네가 어머님한테서 얘기를 듣게 하고 싶진 않았어. 그럼 난 어떻게 알았어야 했는데? 나은이 물었다. SNS에 올라온 결혼사진 보고 말하려고 했어. 준혁이 변명했다. 결혼식 끝나고. 참 편리하네. 나은이 비꼬듯 말했다. 준혁은 에스프레소를 주문하고 몇 분간 말이 없었다. 손가락에 낀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결혼 반지. 벌써 끼고 있었다. 있잖아, 네가 속상한 거 이해해. 마침내 준혁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 서로 약속 같은 거 한 적 없잖아. 약속한 적 없다고? 나은은 준혁을 빤히 쳐다봤다. 같이 살 집 알아봤던 건? 아이들 얘기를 나눴던 건? 그건 그냥 대화였잖아. 준혁이 대답했다. 너한테는 꿈이었고. 꿈이라. 나은이 씁쓸하게 말했다. 나한테는 계획이었는데.
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긴장하고 있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나은아, 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을 만났어.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진 씨는 야망도 있고 목표도 뚜렷해. 우리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같아. 우리 사이엔 그런 게 없었고? 나은이 물었다. 우리 사이엔 젊음이 있었지. 준혁이 대답했다. 좋은 시절이었지만 사람은 성장하잖아. 나은은 커피를 마셨다. 음료는 쑥처럼 쓰게 느껴졌다. 유진 씨, 너희 회사에서 일하지? 나은이 확인하듯 말했다. 준혁이 인정했다. 유진 씨는 개발팀 팀장이야. 아주 유망한 자리지. 준혁은 왠지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마치 자기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 민망해하는 것 같았다. 아, 알겠다. 나은은 이해했다는 듯이 말했다. 계산적인 사랑이네. 계산이 아니야. 준혁이 반박했다. 이성적인 판단이지. 유진 씨는 내 커리어에 필요한 걸 줄 수 있어. 그게 뭔데? 나은이 물었다. 인맥, 지위, 사업에 대한 이해. 준혁은 마치 변명하듯 빠르게 말했다. 나은아, 난 성공하고 싶어. 너랑 있었으면 난 그냥 평범한 과장으로 남았을 거야. 준혁은 말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나은을 보았다. 그의 눈에 불안감이 스쳤다. 미안해. 준혁이 조용히 덧붙였다. 너무 심하게 말했네. 나은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맑은 소리를 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은이 차갑게 말했다. 화내지 마. 준혁이 부탁했다. 우리 친구로 남을 수 있잖아. 물론이지. 나은이 동의했다. 꼭 연락하고 지내자. 준혁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양심의 가책이 덜어진 모양이었다. 넌 똑똑한 여자니까. 준혁이 말했다. 너의 가치를 알아봐줄 사람을 만날 거야. 이미 만났어. 나은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나 자신. 나은은 테이블 위에 돈을 놓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나은아, 잠깐만. 준혁이 불안하게 그녀를 불렀다. 나은은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결혼 축하해. 나은은 담담하게 말하고 카페를 나섰다. 집에 돌아온 나은은 가방에서 미국에서 산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다. 2개의 선명한 줄이 플라스틱 판 위에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행복과 불행의 증인이 동시에 되어버린 물건. 나은은 욕실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창백한 얼굴과 단호한 눈빛에 자신이 비치고 있었다. 이제 우리에겐 서로밖에 없어. 나은은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평생 모르게 해줄게. 나은은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테스트기를 불길 속으로 던졌다.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오르며 마지막 환상을 함께 가지고 사라졌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오직 나은과 아기만의 삶. 거짓도 배신도 커리어를 위해 쉽게 잊히는 아름다운 약속도 없는 삶.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준혁은 자신의 야망과 결혼하고 있었다. 뱃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아주 희미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안녕, 아가. 나은은 속삭였다. 이게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야. 시벌은 차가운 비와 잿빛 나날들을 몰고 왔다. 나은은 회사 인사팀에 앉아 전근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긴장으로 펜을 쥔 손가락이 떨렸다. 전근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담당 직원이 딱딱하게 물었다. 여자는 안경 너머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나은은 짧게 대답했다. 어느 지점으로 신청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었다. 본사에서 가장 먼 곳으로요. 나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결혼이 있는 곳이 있나요? 직원은 의아한 듯 그녀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기업에서는 전근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흔했다. 누군가는 가족 문제로, 누군가는 커리어를 위해, 그리고 누군가는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였다. 일주일 후 서류는 승인되었다. 나은은 도시 외곽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받았다. 급여는 같았고 직급도 변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옛 동료 중 누구도 준혁에 대해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집을 구하는 데는 2주가 더 걸렸다. 나은은 외곽 주거지역의 수십 군데를 돌아다녔다. 집주인들은 젊은 여자를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가족은 있으세요? 그들은 보통 불신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은요. 나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계획은 있으시고요? 집주인들의 신문은 계속되었다. 이미 계획 중이에요. 나은은 배를 만지며 생각했지만 밖으로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요. 나중에는. 마침내 낡은 5층짜리 빌라의 적당한 원룸을 찾았다. 집주인인 박선희 여사님은
이해심 많은 분이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살기 힘들지. 박선희 여사님은 계약서에 서명하며 동정적으로 말했다. 조용히 살고 월세만 제때 내주면 돼. 조용히 지낼게요. 나은은 감사하며 약속했다. 이사는 금방 끝났다. 짐은 많지 않았다. 책, 옷, 서류, 냄비 몇 개. 나은은 의도적으로 준혁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사진, 선물, 심지어 그가 좋아하던 머그잔까지. 모든 것은 과거의 삶에 남겨두었다. 새로운 동네는 조용하고 평온했다. 오래전에 지어진 5층짜리 빌라들, 낡은 놀이터가 있는 마당, 빛바랜 간판을 단 동네 슈퍼. 이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섞여 평범한 이웃이 될 수 있었다. 11월 1일, 나은은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을 했다. 사무실은 상가 2층에 있었고 작고 아늑했으며 김서린 창 너머로 공원이 보였다. 동료들은 친절했다. 나은 씨,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해요. 김 부장님이 반갑게 말했다. 여기서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나은은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다. 빨리 적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김 부장님은 격려하듯 말했다. 일은 많지만 분위기는 좋아요. 다들 서로 돕고요. 나은은 금세 업무 리듬에 적응했다. 일은 배신감에서 오는 슬픈 생각들로부터 그녀를 벗어나게 해주었다. 프로젝트, 보고서, 기획안. 모든 것이 집중을 요구했다. 집에 돌아오면 나은은 기진맥진해서 준혁을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잠들었다. 입덧은 11월 중순에 시작되었다. 아침에는 커피 냄새에 헛구역질이 났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졌다. 나은은 생강사탕을 사서 먹으며 간신히 버텼다. 나은 씨, 안색이 안 좋네. 김 부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나은은 얼버무렸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봐요. 곧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할 텐데. 나은은 불안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은 일러. 11월 20일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오던 나은은 이웃을 만났다. 선한 눈매의 할머니가 우편함 앞에서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12호로 이사 오셨죠? 이웃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네. 나은은 피곤하게 대답했다. 저는 나은이라고 해요. 나는 박선희예요. 이웃이 따뜻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바로 위층 17호에 살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감사합니다. 나은은 진심으로 말했다. 박선희 여사님은 친절하고 현명해 보였다. 인생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드문 일이었다. 며칠 후 나은은 동네 슈퍼에서 박선희 여사님을 만났다. 할머니는 우유와 빵을 사고 있었다. 나은 씨 잘 지내요? 박선희 여사님이 반갑게 물었다. 적응은 좀 됐고? 조금씩요. 나은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일도 마음에 들고 동네도 조용하고요. 가족은 없고? 박선희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나은은 짧게 대답했다. 준혁에 대한 기억에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렇구나. 박선희 여사님은 동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늘 혼자 다니는 것 같아서. 나은은 자리를 뜨려 했지만 박선희 여사님은 비밀을 털어놓듯 말을 이었다. 있잖아요. 사실 나도 혼자 살아. 박선희 여사님이 조용히 말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보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박선희 여사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온기가 담겨 있었다. 나은은 이 사람에게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사님, 혹시 댁에 잠시 들러도 될까요? 나은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물론이지. 어서 와요. 박선희 여사님은 기뻐했다. 오늘 저녁에 차 마시러 와요. 박선희 여사님의 집은 아늑하고 따뜻했다. 벽에는 나무 액자에 담긴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푹신한 소파에는 뜨개질로 만든 쿠션이 놓여 있었다. 집에서 직접 구운 빵 냄새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앉아요. 차 내올게. 박선희 여사님이 다정하게 말했다. 양배추 만두도 있어. 오늘 아침에 직접 빚었어. 나은은 둥근 식탁에 앉아 문득 자신이 외로움에 얼마나 지쳤는지 깨달았다. 집에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다. 여사님, 나은이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아가씨. 박선희 여사님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때로는 그냥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니까. 나은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준혁에 대해, 출장에 대해, 갑작스러운 결혼에 대해,
단지 임신 사실만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선희 여사님은 말없이 경청했다. 정말 나쁜 놈이네. 나은이 말을 마치자 박선희 여사님은 붕괴하며 말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쩌면 제 잘못일지도 몰라요. 나은이 슬프게 말했다.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박선희 여사님은 단호하게 반박했다. 사랑하고 믿는 건 잘못이 아니라 미덕이야. 그놈이 당신 마음의 가치를 몰라본 거지. 그래도 여전히 아파요. 나은은 조용히 고백했다. 물론 아프지. 박선희 여사님은 이해한다는 듯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 아픔도 지나갈 거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 사람이 과연 남의 아이를 받아들여줄까? 나은은 식탁 아래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슬프게 생각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교류하게 되었다. 박선희 여사님은 나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주었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있잖아요. 나도 처음부터 결혼 생활이 순탄했던 건 아니야. 박선희 여사님은 저녁차를 마시며 회상에 잠겨 말했다. 첫 남편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술 마시고 때리고 생활비도 안 줬지. 어떻게 견디셨어요? 나은이 흥미롭게 물었다. 어린 아들 데리고 그냥 나왔어. 박선희 여사님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다른 싱글맘들처럼 투잡 뛰면서 일했지. 아들이 아프면 병가 내고 돈은 한 푼 한 푼 아껴 썼어. 할머니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래도 우린 살아남았어. 그 후에는요? 나은이 물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 빅토르를 만났지. 박선희 여사님은 밝게 웃었다. 내 두 번째 남편. 그 사람은 내 아들을 친아들처럼 받아줬고 공식적으로 입양까지 했어. 우린 그와 함께 행복하게 30년을 살았지. 나은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 어쩌면 나도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다. 12월이 되자 입덧이 심해졌다. 나은은 대중교통으로 겨우 출근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안 좋은 상태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나은 씨,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김 부장님이 걱정스럽게 조언했다. 얼굴이 너무 창백해졌어. 주말에 꼭 가볼게요. 나은은 얼버무렸다. 하지만 나은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대신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샀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명확했지만 말이다. 두 줄은 나은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은은 임신했다. 그녀의 계산으로는 벌써 12주였다. 그날 저녁 나은은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다. 저 안 어딘가에서 그녀의 아기가 자라고 있었다. 아직은 아주 작지만 이미 완전한 사람이었다. 안녕, 우리 아가. 나은은 부드럽게 속삭였다. 우리 둘이서 잘 해낼 거야. 내가 좋은 의사 선생님 찾아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만 먹을게. 너는 건강하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다음 날, 나은은 마침내 동네 병원에 가서 임신부 등록을 하고 산모 수첩을 받았다. 의사는 비타민을 처방해주고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의사가 전문적으로 물었다. 아침에 메스꺼움이 심해요. 나은이 고백했다. 임신 초기에는 정상적인 증상이에요. 의사가 안심시켰다. 16주쯤 되면 괜찮아질 겁니다. 푹 쉬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니. 말은 쉽지. 나은은 진료실을 나오며 비꼬듯 생각했다. 새해 전날 나은은 박선희 여사님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아늑한 부엌에 앉아 명절 음식으로 먹을 만두를 빚고 있었다. 여사님, 나은이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박선희 여사님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만두피를 미는 데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저 아기를 가졌어요. 나은이 조용히 말했다. 박선희 여사님의 손이 도마 위에서 멈췄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나은을 올려다보았다. 그놈, 준혁이 아이야? 박선희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에서 이미 알았어요. 말해주려고 했는데 정말 되먹지 못한 놈이네. 박선희 여사님이 화난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 말 안 하길 잘했어. 그런 사람을 아빠로 둘 필요가 뭐 있어? 하지만 저 혼자 어떻게 감당하죠? 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일, 육아휴직, 그리고 나중엔 어린이집까지. 누가 혼자라고 그래? 박선희 여사님은 단호하게 반박했다. 내가 바로 옆에 살잖아. 임신 중에도, 아기 낳은 후에도 도와줄게. 하지만 왜요? 나은이 놀라서 물었다. 저희는 거의 모르는 사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당신을 친딸처럼 생각하게 됐으니까. 박선희 여사님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내 손주들은 멀리 살고, 그러니 나를 할머니라고 생각해요. 나은은 감사함과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오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은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새해에는 둘이서 조촐하지만 정겹게 차린 명절상 앞에서 맞이했다. 박선희 여사님은 전통적인 나물 요리를 준비했고 나은은 예쁜 케이크를 샀다. 낡은 텔레비전으로 연말 특집 프로그램을 보았다. 새로운 삶을 위하여 박선희 여사님이 엄숙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사과 주스가 담긴 잔을 들어 올렸다. 새로운 삶을 위하여 나은은 희망을 담아 따라 말했다. 1월이 되자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다. 나은은 헐렁한 옷을 사입으며 직장에서 아직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김 부장님은 매우 눈썰미가 좋았다. 나은 씨, 내 생각인가 아니면 살이 좀 붙은 것 같네. 김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나은은 약간 부끄러워하며 인정했다. 임신했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김 부장님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육아휴직은 언제쯤 들어갈 계획이에요? 5월에요. 나은이 대답했다. 괜찮으시다면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싶어요. 물론 괜찮지. 김 부장님이 동의했다. 출장 없는 좀 더 편한 업무로 배정해 줄게요. 동료들은 그 소식에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아무도 아이 아빠에 대해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 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일했고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었다. 봄은 기다리던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입덧이 점차 사라졌다. 나은은 몸 상태가 좋고 활력이 넘쳤다. 배는 커져갔고 아기는 활발하게 움직였다. 정기 초음파 검사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했다. 성별 궁금하세요? 초음파 기사가 친절하게 물었다. 아니요. 나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깜짝 선물로 남겨둘래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나은은 행복하게 생각했다. 건강하기만 하면 돼. 4월에 나은은 육아휴직을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유모차, 아기 침대 등 아기용품을 근처 가게에서 샀다. 박선희 여사님은 물건 고르는 것을 도와주며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었다. 이렇게 비싼 유모차가 왜 필요해? 박선희 여사님은 실용적으로 말했다. 아기는 금방 크는데 그래도 모든 게 예뻤으면 좋겠어요. 나은은 꿈꾸듯 설명했다. 예쁜 것도 좋지. 박선희 여사님은 동의했다. 하지만 예산을 생각하면 실용적인 게 더 나아. 5월 18일 밤 첫 진통이 시작되었다. 나은은 아랫배가 당기는 통증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다. 그러다 깨달았다. 출산이 시작된 것이다. 여사님, 나은이 불안하게 불렀다. 약속대로 대걸레로 천장을 두드렸다. 이웃은 몇 분 만에 잠옷과 슬리퍼 차림으로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얘야? 박선희 여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시작된 것 같아요. 나은은 통증에 배를 감싸주며 말했다. 자, 걱정하지 마. 박선희 여사님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바로 구급차 부를게. 30분 후 나은은 산부인과에 도착했다. 진통은 점점 강해졌다. 의사들이 산모를 진찰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초산이세요? 경험 많은 조산사가 물었다. 네. 나은은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해낼 수 있어요. 조산사가 격려했다. 의사 말 잘 듣고 호흡만 잘하면 돼요. 출산은 8시간이나 계속되었다. 아프고 무서웠지만 나은은 마지막 힘을 다해 버텼다. 곧 세상에 나올 아기를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크고 분노에 차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아기의 목소리. 아들이에요. 조산사가 기쁘게 알렸다. 3.2kg으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나은은 아들을 가슴에 안았을 때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작고 쭈글쭈글하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기다렸던 존재. 그녀의 아들. 오직 그녀만의 아들. 안녕, 우리 아가. 나은은 부드럽게 속삭였다. 드디어 만났구나. 아기와 함께한 첫 몇 달은 하루처럼 지나갔다. 나은은 아들에게 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강하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는 건강하고 순한 아이로 자랐다. 박선희 여사님은 민준이에게 진짜 할머니가 되어주었다. 할머니는 매일 찾아와 목욕을 도와주고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은은 혼자서 어떻게 해냈을지 몰랐을 것이다. 우리 민준이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박선희 여사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엄마를 쏙 빼닮았네. 눈만 아빠를 닮았고. 나은은 그 말에 움찔했다. 민준이의 눈은 정말로 준혁처럼 짙었다. 하지만 나은은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여사님, 그냥 아기일 뿐인걸요. 나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기들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얘야. 박선희 여사님은 부드럽게 반박했다. 아기들마다 다 자기만의 특징이 있는 법이야. 민준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나은은 직장으로 복귀했다. 김 부장님은 그녀를 이해심 있게 맞이해 주었다. 집안일은 어때요? 부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기는 잘 있고요. 모두 괜찮아요. 나은은 감사하며 대답했다. 이웃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큰 힘이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말해요. 김 부장님이 제안했다. 우리 모두 그게 어떤 건지 아니까. 일은 다시 구원이 되었다. 사무실에서 나은은 집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프로젝트는 집중을 요구했고 회의는 전문성을 필요로 했다. 점차 나은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저녁이면 나은은 민준이에게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아들은 엄마를 알아보고 기쁘게 옹알이를 했다. 박선희 여사님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민준이가 오늘 배밀이를 했어. 박선희 여사님은 기쁘게 소식을 전했다. 어쩜 이렇게 똑똑하게 크는지 몰라. 정말요? 나은이 놀라서 물었다. 보여줘봐, 우리 아가. 나은은 아들을 품에 안고 무한한 부드러움을 느꼈다. 이 작은 사람이 그녀 삶의 의미가 되었다. 2월, 민준이가 9개월이 되었을 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아이가 첫걸음을 뗀 것이다. 나은은 컴퓨터로 일하고 있었고 민준이는 카펫 위에서 놀고 있었다. 갑자기 나은은 박선희 여사님이 손뼉 치는 소리를 들었다. 나은 씨, 빨리 와서 봐요. 박선희 여사님이 환호하며 불렀다. 나은은 돌아보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민준이가 서서 소파를 향해 불안정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민준아, 잘한다. 나은은 아들에게 달려가며 소리쳤다. 아이는 미소 지으며 엄마를 향해 몇 걸음 더 뗐다. 나은은 민준이를 품에 안고 방 안을 빙빙 돌았다. 우리 똑똑이, 우리 착한 아들. 나은은 아들에게 뽀뽀하며 말했다. 정말 빨리 크는구나. 준혁이 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깝네. 나은은 생각하다가 자신의 생각에 깜짝 놀랐다. 우리에게 준혁은 필요 없어. 우리끼리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가끔 특히 늦은 저녁에는 나은도 민준이의 아빠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준혁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 생활은 행복할까? 자신을 잃은 것을 후회할까? 5월은 민준이의 첫 번째 생일을 가져왔다. 나은은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고 동료들을 초대했다. 박선희 여사님은 케이크를 구웠다. 우리 주인공을 위하여 김 부장님이 엄숙하게 말했다. 그녀는 주스가 담긴 잔을 들어 올렸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렴. 우리 민준이를 위하여 박선희 여사님이 흐뭇하게 말을 이었다. 나은은 손으로 케이크 조각을 먹으려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1년 전 나은은 혼자서 해내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자신감 있는 엄마가 된 기분이었다. 모두 감사해요. 나은은 진심으로 말했다. 여러분의 지지와 이해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나은은 민준이를 목욕시켰다. 아이는 욕조에서 즐겁게 물장구를 쳤다. 민준아, 나은이 다정하게 말했다. 엄마가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아들은 커다랗고 짙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순간 나은은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여름에 나은은 승진했다. 김 부장님은 그녀에게 과장 직책을 제안했다. 나은 씨, 일을 정말 잘 해내고 있어요. 부장님이 말했다. 거래처에서도 칭찬이 자자하고 동료들도 존경하고요. 맡아보겠어요? 물론이죠. 나은은 기쁘게 대답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여도 오를 거예요. 김 부장님이 덧붙였다. 아들을 더 잘 부양할 수 있을 테고요. 승진은 나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나은은 싱글맘이면서도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돌아온 나은은 박선희 여사님에게 소식을 전했다. 저 승진했어요. 나은이 기쁘게 알렸다. 이제 과장이에요. 잘했네. 똑똑해. 박선희 여사님이 칭찬했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민준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봐. 아이는 마치 대화를 이해한 듯 손뼉을 쳤다. 가을에 나은은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을 했다. 아이는 두 돌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교우 관계를 넓혀줄 때였다. 여사님,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너무 이른가요? 나은이 저녁 식사 중에 물었다. 왜 이르다고 생각해? 박선희 여사님이 놀라서 물었다. 2살이면 딱 좋은 때지. 아이들이랑 놀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하지만 민준이는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나은이 걱정했다. 울거나 아프면 어떡해요. 처음엔 다 울어. 박선희 여사님은 현명하게 안심시켰다.
그러다 익숙해지는 거지. 민준이는 사교성이 좋아서 금방 적응할 거야. 실제로 민준이는 활발하고 친근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놀이터에서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쉽게 친해졌다. 11월에 나은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서류를 제출했다. 대기자가 많았지만 내년 9월까지는 자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시간 참 빠르네. 박선희 여사님이 회상에 잠겨 말했다.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어린이집 갈 준비를 하네. 네, 나은이 동의했다. 가끔은 민준이가 항상 저와 함께 있었던 것 같고 또 가끔은 제가 엄마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믿어요. 박선희 여사님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엄마라는 것도 겨울에 민준이가 처음으로 아팠다. 열이 나는 감기에 나은은 정신이 없었다. 나은은 병가를 내고 아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아가. 나은은 아들의 이마에 시원한 물수건을 올려주며 속삭였다. 다 괜찮을 거야. 민준이는 칭얼거리고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거부했다. 나은은 걱정으로 안절부절 못했다. 의사를 부를까? 박선희 여사님이 걱정스럽게 제안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나은이 동의했다. 열이 안 떨어져요. 의사가 민준이를 진찰하고 나은을 안심시켰다. 단순한 감기예요. 의사가 전문적으로 말했다. 해열 시럽 먹이고 물 많이 마시게 하세요. 일주일이면 나을 겁니다. 정말 심각한 거 아니죠? 나은이 걱정하며 되물었다. 절대 아니에요. 의사가 확인시켜 주었다. 이 나이 아이들은 자주 아파요. 면역력이 형성되는 과정이죠. 며칠 후 민준이는 정말로 나았다. 나은은 엄마의 두려움이 정상적인 것임을 깨달았다. 봄, 민준이가 2살 반이 되었을 때 나은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나은과 민준이는 공원에서 산책 중이었다.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갑자기 아이가 나은에게 달려왔다. 엄마, 내 아빠는 어디 있어? 민준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나은은 당황했다. 이 질문을 두려워했지만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우리 아가. 나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우리에겐 엄마랑 박할머니가 있잖아. 그런데 미카엘이 그러는데 모두 아빠가 있대. 민준이가 고집을 부렸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나은이 부드럽게 설명했다. 중요한 건 네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놀러 달려갔다. 하지만 나은은 질문이 점점 더 잦아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에 나은은 박선희 여사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빠에 대해 물어봤어요. 나은이 슬프게 말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대로 말해줘요. 박선희 여사님이 조언했다. 물론 나이에 맞춰서. 아빠가 있지만 따로 산다고. 왜냐고 물으면요. 나은이 걱정했다. 가끔은 그런 일도 있다고 말해줘요. 박선희 여사님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중요한 건 아이가 위축되지 않게 하는 거야. 하지만 아빠가 자신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은은 불안하게 생각했다. 여름에 민준이는 3살이 되었다. 아이는 이제 말을 제법 잘했고 호기심 많고 활발했다. 나은은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엄마 봐요. 우리 가족 그렸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이는 그림을 보여주었다. 종이에는 3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 아들, 그리고 박할머니. 정말 예쁘다. 나은이 칭찬했다. 이건 누구야? 이건 엄마. 이건 나. 이건 할머니. 민준이가 설명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야. 나은은 아들을 껴안았다. 정말로 그들은 행복한 가족이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다. 9월에 민준이는 어린이집에 갔다. 적응은 놀라울 정도로 쉬웠다. 아이는 아이들과 즐겁게 놀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다. 어린이집 어땠어? 나은은 매일 물었다. 좋았어요. 민준이가 기쁘게 대답했다. 차릉놀이도 하고 노래도 불렀어요. 그런데 서아가 울어서 제가 달래줬어요.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다니. 착하구나. 나은이 칭찬했다. 선생님들도 민준이를 만족스러워했다.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원장님이 말했다. 착하고 남을 잘 도와줘요. 사랑받고 잘한 티가 나요. 이 말들은 나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나은이 엄마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뜻이었다. 연말에 나은은 다시 승진했다. 이제 그녀는 부서의 팀장이 되었다. 월급도 상당히 올랐다. 축하해요. 김 부장님이 기뻐했다. 완전히 자격 있어요. 당신은 훌륭한 직원이고 멋진 엄마예요.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은은 감사하게 대답했다.
부장님의 이해가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집에 돌아온 나은은 박선희 여사님과 민준이에게 성공 소식을 전했다. 와, 엄마 팀장님이다. 민준이가 환호하며 소리쳤다. 아이는 손뼉을 쳤다. 팀장님 아니고 그냥 팀장이야. 나은이 웃으며 정정했다. 그래도 멋있어요. 아들이 대답했다. 박선희 여사님은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우리 아가씨 다 컸네. 박선희 여사님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구나. 새해 전야. 민준이가 잠들었을 때 두 여자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있잖아요 여사님. 나은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가끔은 모든 게 더 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박선희 여사님이 물었다. 만약 준혁 씨가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이곳으로 이사 오지 않았을 거예요. 나은이 설명했다. 여사님도 만나지 못했겠죠. 어쩌면 직장에서 이런 성공도 거두지 못했을 거고요. 그럴 수도 있지. 박선희 여사님은 현명하게 동의했다. 인생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기도 해. 민준이가 아빠 없이 잘하는 것만 안타까워요. 나은이 한숨을 쉬었다. 누가 아빠 없이 잘한다고 그래? 박선희 여사님이 반박했다. 어쩌면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 누가 아이 딸린 여자를 원하겠어요? 나은은 의심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박선희 여사님은 확신에 차 대답했다. 민준이도 사랑해 줄 거야. 나은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새 식구의 삶에 완전히 만족했다. 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어린이집에 서아라는 새로운 여자아이가 왔다. 민준이는 바로 그녀와 친구가 되었다. 엄마, 서아 정말 착해요. 민준이가 집에 와서 말했다. 슬퍼 보여서 제가 웃게 해줬어요. 새 친구를 도와주다니 착하구나. 나은이 칭찬했다. 며칠 후 선생님이 나은에게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서아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선생님이 동정적으로 말했다.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민준이가 서아랑 친구가 되어서 다행이네요. 나은은 모르는 엄마에게 연민을 느꼈다. 아이가 있는 이혼은 언제나 비극이다. 필요한 게 있으면 서아 엄마에게 전해주세요. 나은이 제안했다. 저희도 완전한 가족은 아니에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이해해요. 하지만 서아 엄마와 만날 기회는 아직 없었다. 아이는 아빠나 할머니가 데리러 왔다. 여름에 민준이는 4살이 되었다. 아이는 훨씬 더 독립적이고 사려 깊어졌다. 때로는 그의 진지함이 나은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엄마, 어른들은 힘들어요? 민준이가 어느 날 저녁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나은이 놀라서 물었다. 엄마가 가끔 슬퍼 보여요. 아들이 설명했다. 서아 엄마도 울고요. 가끔 어른들도 정말 힘들 때가 있어. 나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우린 이겨내지. 그럼 제가 도와줄게요. 민준이가 진지하게 약속했다. 나은은 아들을 껴안으며 자랑스러움과 부드러움을 느꼈다. 그녀의 아들은 착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다. 8월에 나은은 제안을 받았다.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이었다. 회사 대표가 그녀에게 본사 직책을 제안했다. 나은 씨, 당신은 전문가로서 성장했어요. 대표가 말했다.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월급은 2배로 많았고 전망도 훌륭했다. 본사는 어디에 있나요? 나은이 물었다. 서울 중심가예요. 대표가 대답했다. 최고급 빌딩에 있는 현대적인 사무실이죠. 나은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안정된 삶의 변화를 의미했다. 집에서 나은은 박선희 여사님과 상황을 논의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은이 물었다. 수락해야 할까요? 당신 마음은 어때요? 박선희 여사님이 물었다. 한쪽으로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나은이 숙고했다. 다른 한쪽으로는 민준이 어린이집을 옮겨야 하고요. 하지만 어떤 전망이 펼쳐질지 생각해봐요. 박선희 여사님은 신이 나서 말했다. 아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여사님은 어떡하고요? 나은이 걱정했다. 저희는 여사님 도움에 너무 익숙해졌는데 내 걱정은 말아요. 박선희 여사님이 미소 지었다. 중요한 건 당신과 민준이가 행복한 거야. 저녁에 나은은 아들과 이야기했다. 민준아,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변화요? 아이가 물었다. 어쩌면 우리 어린이집을 옮겨야 할지도 몰라. 나은이 설명했다. 새 어린이집에 서아도 있을까요? 민준이가 걱정했다. 아니, 우리 아가. 나은이 대답했다.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거야. 민준이는 생각에 잠겼다. 박 할머니도 우리랑 같이 가요? 민준이가 물었다. 박 할머니는 여기 남으실 거야. 나은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찾아뵐 거야. 그럼 싫어요. 민준이가 결정했다. 박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아이의 반응은 나은에게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가족은 단지 커리어와 돈만이 아니었다. 곁에서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었다. 일주일 후 나은은 결정을 내렸다. 새 직책을 맡겠습니다. 나은이 대표에게 말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9월부터요. 대표가 기뻐했다.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나은은 이 변화가 무언가 중요한 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느꼈다. 9월 2일 아침, 나은은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본사에서의 첫날, 설레는 순간이었다. 5년 동안 나은은 평범한 사원에서 부서 책임자로 성장했다. 엄마, 예뻐요. 민준이가 그녀의 다리를 껴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우리 아가. 나은은 아들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너도 멋지네. 새 어린이집 갈 준비됐어? 네. 아이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거예요. 본사 부설 어린이집은 현대적이고 편리했다. 나은은 퇴근 후 바로 민준이를 데리러 갈 수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박선희 여사님은 그들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행운을 빌게. 내 사랑하는 이들. 할머니가 감동적으로 말했다. 너희는 다 잘 해낼 거야.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나은은 그녀를 감사하게 껴안았다. 여사님이 없었다면 저희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박선희 여사님은 손을 내저었다. 너희 스스로 모든 걸 이뤄낸 거야. 도심까지 가는 데는 1시간이 걸렸다. 민준이는 처음 보는 동네, 높은 빌딩, 넓은 대로, 아침 도시의 분주함을 흥미롭게 구경했다. 본사는 현대적인 비즈니스 센터에 있었다. 유리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반사했다. 안에서는 값비싼 커피와 성공의 냄새가 났다. 나은 씨,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 부장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다. 사무실을 안내해 드릴게요. 사무실은 넓고 밝았다. 회의실에는 최신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각 층에는 커피 머신이 있었다. 여기가 나은 씨가 맡을 부서입니다. 이 부장이 코너 구역을 가리켰다. 직원은 5명이고 모두 경험 많은 전문가들입니다. 좋네요. 나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요. 이 부장이 미소 지었다.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팀원들은 친절했다. 젊고 야망 있는 직원들은 복잡한 프로젝트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은은 자신감을 느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나은이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요. 선임 매니저인 율리아가 대답했다. 나은 씨의 성과에 대해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이 부장은 나은을 경영진에게 소개하기 위해 데려갔다. 지금 개발팀 팀장님을 만나뵐 겁니다. 그가 가는 길에 설명했다. 유진 팀장님인데 아주 까다롭지만 공정한 분입니다. 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업무적인 대화를 준비했다.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중요해. 그녀는 생각했다. 팀장실은 최고층에 있었다. 넓은 창문 너머로 도시 전체가 보였다. 육중한 책상 뒤에 30대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유진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장이 소개했다. 새로운 나은 책임입니다. 여자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나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숨이 멎었다. 그녀 앞에는 바로 그 유진, 준혁의 아내, 그가 자신을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진이 차갑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목소리가 익숙했다. 나은은 5년 전 SNS에서 본 결혼사진 속에 그 여자를 기억했다. 저도 반갑습니다. 나은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나은은 정신없이 생각했다. 아니면 운명이 나를 시험하는 걸까? 유진은 나은의 이력서를 꼼꼼히 살폈다. 지사에서의 성과가 좋군요. 유진이 사무적으로 말했다. 본사에서도 그의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은이 대답했다. 부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진이 엄격하게 정정했다. 기대를 뛰어넘어야죠. 우리 기준은 높으니까요. 회의는 30분간 계속되었다. 유진은 과제를 부여하고 우선순위를 설명했다. 나은은 필기하며 주에 깊게 들었다. 유진이 나를 알아봤을까? 나은은 생각했다. 아닐 거야. 준혁이 내 사진을 보여줬을 리가 없어. 오늘은 여기까지. 유진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내일 첫 결과물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을 나오며 나은은 놀라움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준혁의 아내 밑에서 일하게 되다니.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 하루는 프로젝트를 파악하는 데 지나갔다. 팀은 전문적이었고 과제는 흥미롭고 어려웠다. 유진만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것이다. 저녁 6시, 나은은 어린이집에서 민준이를 데리고 나왔다. 아이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엄마, 저 새 친구 생겼어요. 아들이 신나서 말했다. 이름은 서아예요. 정말 착해요. 서아라고? 나은이 놀라서 되물었다. 옛날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 아니니? 아니요, 그 애도 여기로 옮겼어요. 민준이가 설명했다. 이제 같은 반이에요. 정말 이상한 우연이네. 나은은 생각했다. 처음엔 유진, 이제는 서아라니. 오늘 대체 무슨 날이지? 그럼 서아 엄마는 어디 계셔? 나은이 물었다. 몰라요. 민준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서아는 아저씨가 데리러 와요. 나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가고 있었고 아는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민준이는 금방 잠들었지만 나은은 오랫동안 잠 못 이루고 누워 있었다. 생각이 머릿속에서 엉켰다. 5년이 지났어.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다른 사람이야. 성공했고 독립적이지. 준혁은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일을 잘하는 거야. 아침 9월 3일은 정말로 시작되었다. 유진은 아침 8시에 나은을 자기 사무실로 불렀다. 어제 분석한 보고서 가져오세요. 유진이 인사도 없이 요구했다. 준비됐습니다. 나은은 서류철을 건네며 대답했다. 유진은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얼굴은 무표정했다. 피상적이군요. 유진이 차갑게 결론 내렸다. 점심까지 다시 해오세요. 하지만 모든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나은이 반박했다. 고려는 했지만 분석은 하지 않았군요. 유진이 퉁명스럽게 잘라 말했다. 저는 결론이 필요한 거지. 사실 나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은은 속상한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왔다. 보고서는 정말로 피상적이었다. 긴장 탓이었던 것 같다. 괜찮아요? 율리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그냥 적응 중이에요. 나은이 대답했다. 유진 팀장님은 엄격하지만 공정해요. 율리아가 조언했다. 일만 잘하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점심까지 나은은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 분석, 결론, 제안을 추가했다. 훨씬 나아졌다. 이제야 전문가다운 보고서 같군요. 유진이 마지못해 인정했다. 내일은 새로운 과제입니다. 저녁에 어린이집에서 나은은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고 있었다. 뒷모습이 준혁을 닮았다. 설마, 나은은 가까이 다가가며 생각했다. 남자가 돌아섰다. 정말 준혁이었다. 5년이 흘렀지만 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똑같은 검은 머리, 똑같은 옆모습. 아빠, 봐, 저기 민준이야. 여자아이가 나은의 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준혁이 그들 쪽을 보았다.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췄다. 나은아. 준혁이 놀라서 말했다. 안녕 준혁 씨. 나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정신 차려. 그녀는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불안한 티 내지 마. 여기서 널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준혁이 당황하며 말했다. 내 아들이야? 나은은 짧게 대답했다. 민준이. 준혁은 아이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의심? 몇 살이야?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4살. 나은이 대답했다. 이 아이는 내 딸이고? 서아.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얘도 4살이야. 그렇다면 유진은 결혼 직후에 임신했구나. 나은은 씁쓸하게 생각했다. 아빠, 민준이랑 놀아도 돼요? 서아가 물었다. 오늘은 안 돼, 우리 딸. 준혁이 대답했다. 집에 가야지. 준혁은 딸의 손을 잡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서 그는 돌아보며 나은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네가 잘못 본 거야, 우리 아가. 나은이 대답했다. 하지만 아이 말이 맞았다. 준혁의 눈에는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집에 돌아온 나은은 오랫동안 진정할 수 없었다. 준혁과의 만남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마음을 흔들었다. 설마 눈치챈 걸까? 그녀는 정신없이 생각했다. 민준이는 정말 그를 닮았어. 똑같은 눈, 똑같은 얼굴형. 밤 10시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나은이 조심스럽게 받았다. 나은아, 나 준혁이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 나은이 차갑게 물었다. 내일 퇴근하고 만나자. 준혁이 부탁했다. 어린이집 근처 카페에서. 왜?
나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제발. 준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중요한 일이야. 나은은 망설였다. 한편으로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다. 알았어. 그녀가 동의했다. 저녁 7시에. 고마워. 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9월 4일. 나은은 하루 종일 다가올 만남에 대해 생각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유진은 또다시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나은 씨, 어디 딴 데 정신이 팔려 있군요. 유진이 나무랐다. 업무에 집중하세요. 죄송합니다. 아직 적응 중이라서요. 나은이 변명했다. 적응 기간은 어제로 끝났습니다. 유진이 잘라 말했다. 내일은 제대로 된 결과물을 기대하죠. 저녁 카페에 준혁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커피를 주문하고 컵 안에 숟가락을 초조하게 돌리고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 나은이 맞은편에 앉아 그가 말했다. 할 말만 해. 나은이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준혁은 잠시 침묵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민준이, 내 아들 맞아?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은은 굳어버렸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질문은 판결처럼 들렸다. 무슨 근거로? 그녀가 반박했다. 나를 닮았어. 준혁이 설명했다. 나이도 딱 맞고 세상에는 남을 닮은 아이들이 많아. 나은이 반박했다. 나은아, 거짓말하지 마. 준혁이 애원하듯 말했다. 나도 눈이 있어. 똑같은 눈, 똑같은 얼굴형이잖아. 끝났어. 나은은 생각했다. 비밀이 밝혀졌어. 내 아들이면 어쩔 건데. 그녀는 도전적으로 물었다. 왜 말 안 했어? 준혁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나도 알 권리가 있었어. 무슨 권리? 나은이 화를 냈다. 넌 내가 돌아오기 하루 전에 다른 여자랑 결혼했잖아. 하지만 아이는 준혁이 외쳤다. 내 아들이잖아. 아니, 나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들이야. 오직 내 아들. 나은아, 이성적으로 생각해. 준혁이 애원했다. 아이는 아빠를 알아야 해. 왜? 나은이 비꼬듯 물었다. 아빠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알게 하려고? 준혁은 그 말에 창백해졌다. 난 비겁하지 않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그때 모든 상황이 엇갈렸을 뿐이야. 엇갈렸다고? 나은이 비꼬듯 되물었다. 그게 네가 말하는 배신이야? 난 배신하지 않았어. 준혁이 반박했다. 우리 서로 약속 같은 거 한 적 없잖아. 또 그 소리네. 나은은 한숨을 쉬었다. 5년 전과 똑같았다. 그들은 서로를 피하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준혁이 당황하며 물었다. 아무 일도 없어. 나은이 차갑게 대답했다. 넌 내 인생을 살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거야. 내가 아들과 만나고 싶다면? 준혁이 고집했다. 해봐. 나은이 위협했다. 친권박탈 소송을 걸 테니까. 무슨 근거로? 준혁이 놀라서 물었다. 양육비 미지급. 나은이 설명했다. 5년 동안 한 푼도 안 냈잖아. 난 몰랐잖아. 준혁이 분개하며 외쳤다. 내 문제지. 나은이 잘라 말했다. 나은은 일어나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나은아, 잠깐만. 준혁이 불렀다. 하지만 나은은 이미 카페를 나선 후였다. 집에서 민준이는 엄마를 질문으로 맞이했다. 엄마, 왜 슬퍼 보여요? 일이 힘들어서 그래. 우리 아가. 나은이 대답했다. 내일 서아랑 만날 수 있어요? 아이가 물었다. 물론이지. 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문제에 죄가 없어. 그녀는 생각했다. 친구로 지내게 둬야지. 9월 5일. 직장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유진은 특히 더 까다롭게 굴었다. 나은 씨,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네요. 유진이 회의에서 선언했다. 이런 식이라면 발령 결정을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준혁에 대해 알게 된 걸까? 나은은 생각했다.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회의가 끝나고 율리아가 나은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유진 팀장님이 당신한테만 유독 심하게 구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쩌면 시험하는 걸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율리아가 동의했다. 힘내세요. 첫 주는 항상 힘들잖아요. 저녁 어린이집에 준혁은 없었다. 서아는 한 할머니가 데리러 왔다. 민준아, 이분은 서아 할머니야. 선생님이 말했다. 인사드리렴. 안녕하세요. 나은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반가워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아이들이 정말 친해졌더라고요. 민준이는 참 착한 아이예요. 감사합니다. 나은이 미소 지었다. 서아도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고요. 집에 돌아온 나은은 일에 집중하려 했었다.
월요일까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했지만 생각은 계속 준혁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정말로 민준이 양육에 참여하고 싶어 할까? 늦은 저녁, 전화가 다시 울렸다. 나은아, 끊지 마. 준혁이 부탁했다. 많이 생각했어. 그래서 결론이 뭔데? 나은이 피곤하게 물었다. 아들 인생의 일부가 되고 싶어.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한테는 그럴 권리가 있어. 없어. 나은이 반박했다. 권리는 얻어내는 거야. 얻어낼 준비가 됐어. 준혁이 확신에 차말했다. 나한테 기회를 줘. 너무 늦었어. 나은이 대답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 나은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껐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야. 나은은 생각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도 있겠지. 토요일에 그녀와 민준이는 박선희 여사님 댁에 갔다. 할머니는 그들을 기쁘게 맞이했다. 새 사무실은 어때? 박선희 여사님이 물었다. 힘들어요. 나은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해내고 말고. 박선희 여사님이 격려했다. 넌 강한 여자잖아. 민준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동안 두 여자는 부엌에서 차를 마셨다. 무슨 일 있었구나. 박선희 여사님이 눈치챘다. 뭔가 긴장해 보여. 나은은 준혁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민준이의 아빠라는 사실만 빼고 과거를 마주하는 건 힘든 일이지. 박선희 여사님은 동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넌 이제 다른 사람이야. 더 강하고 현명해졌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은이 한숨을 쉬었다. 바라지만 말고 그렇다는 걸 알아도. 박선희 여사님이 정정했다. 네, 자신을 봐. 성공적인 커리어, 훌륭한 아들. 뭘 더 바라겠어? 평온함이요. 나은이 대답했다. 그냥 평범한 인간적인 평온함이요. 월요일 아침, 나은은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출근했다. 프레젠테이션은 준비되었고 팀원들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줍시다. 그녀가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은은 어떤 놀라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월요일은 예상치 못한 일로 시작되었다. 유진은 회의 직후 나은을 자기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앉으세요. 유진이 의자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나은은 긴장감을 느끼며 앉았다. 이제 뭐지? 그녀는 불안하게 생각했다. 당신 업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유진이 시작했다. 그리고 업무뿐만이 아니고요. 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유진이 뭔가 알아낸 걸까? 듣고 있습니다. 나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 남편이 흥미로운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유진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알고 보니 두 사람 아는 사이더군요. 이걸로 끝이네. 나은은 생각했다. 준혁이 입을 다물지 못했구나. 아는 사이 맞습니다. 나은은 침착하게 인정했다. 오래전 일이죠. 5년 전. 유진이 우터치냐라. 저와 준혁 씨가 결혼했을 때쯤이군요. 그때쯤일 겁니다. 나은이 동의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를 내려다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준혁 씨는 당신 아들이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유진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나은은 굳어버렸다. 정면 공격이었다. 준혁 씨는 뭐든 생각할 수 있겠죠. 나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럼 당신은 진실을 숨길 권리가 있고요? 유진이 돌아섰다. 저는 제 아이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나은이 반박했다. 무엇으로부터 지키는데요? 유진이 비웃듯 물었다. 아버지로부터요?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요. 나은이 대답했다. 유진은 책상으로 돌아와 나은의 맞은편에 앉았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유진이 조용하지만 위협적으로 말했다. 제 가정을 파괴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파괴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은이 반박했다. 생각이 없다고요? 유진이 차갑게 잘라 말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은이 방어했다. 당신 아들은 제 남편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유진이 거칠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참을 수 없습니다. 나은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이게 전부라면 저는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위엄있게 말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유진이 그녀를 날카롭게 멈춰 세웠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다시 지사로 정근을 가든지 아니면 제가 해고, 사유를 찾아내든지. 근거 없이 저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나은이 반박했다. 할 수 있어요.
유진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수습기간 중에 불만족스러운 성과, 아주 타당한 근거죠. 나은은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은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 두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은이 말했다. 빨리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유진이 조언했다. 금요일까지 시간을 주죠. 나은은 혼란스러운 상태로 사무실을 나왔다. 꿈의 직장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복도에서 준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죄책감에 가득 찬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나은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가 말했다. 무슨 얘기? 나은이 차갑게 물었다. 이미 아내한테 다 말했잖아.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준혁이 변명했다. 유진이가 먼저 눈치챘어. 참 편리하네. 나은이 비꼬듯 말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준혁이 부탁했다. 시간 없어. 나은이 거절했다. 일해야 해. 아직은 일이 있으니까. 나은은 준혁을 지나쳐 자기 부서로 향했다. 팀원들은 그녀의 어두운 표정을 눈치챘다. 괜찮아요? 율리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그냥 할 일이 많아서요. 나은이 거짓말했다. 하루는 고통스럽게 길었다. 나은은 일에 집중하려 했었지만 생각은 계속 유진과의 대화로 돌아갔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생각했다. 지사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거기엔 이런 기회가 없는데 해고는 완전히 재앙이고 점심시간에 박선희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은아, 잘 지내니? 할머니가 물었다. 힘들어요. 나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거니? 박선희 여사님이 걱정했다. 아주요. 나은이 한숨을 쉬었다. 저녁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퇴근 후 나은은 어린이집에서 민준이를 데리고 나왔다. 아이는 슬퍼 보였다. 엄마, 왜 서아가 나랑 말을 안 해요? 아들이 물었다.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가 봐. 나은이 추측했다. 서아, 엄마가 나랑 놀지 말라고 했대요. 민준이가 속상해하며 말했다. 나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유진은 아이들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걱정 마, 우리 아가. 나은은 아들을 위로했다. 다른 친구들 사귀면 되지. 하지만 저는 서아가 좋았단 말이에요. 민준이가 슬프게 말했다. 나도 내일이 좋았는데 나은은 씁쓸하게 생각했다. 집에 돌아온 나은은 박선희 여사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민준이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세상에나 모든 것을 들은 박선희 여사님이 말했다. 그럼 준혁이 정말 아빠였구나. 네, 나은이 인정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몰라요. 지금은 모르는 게 나아. 박선희 여사님이 동의했다. 일은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나은이 고백했다. 유진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자존심도 좋지. 박선희 여사님은 현명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들이 더 중요해. 지사로 돌아가는 건 어때? 그럼 그녀가 이긴 거잖아요. 나은이 분개했다. 누가 이게 전쟁이라고 그랬어? 박선희 여사님이 반박했다. 이건 인생이야. 때로는 한 발 물러서야 나중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저녁에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은아, 끊지 마. 그가 부탁했다. 내가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 어떻게? 나은이 회의적으로 물었다. 유진이랑 얘기할게. 준혁이 약속했다. 너를 내버려 두라고 설득할게. 하지 마. 나은이 거절했다. 상황만 더 악화될 거야. 그럼 어떡해? 준혁이 당황했다. 그녀가 널 괴롭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아들을 만나도 될까? 준혁이 갑자기 물었다. 그냥 얘기만 좀 하게. 왜? 나은은 경계했다. 그 아이도 알 권리가 있어. 준혁이 주장했다. 나도 아빠가 될 권리가 있고 그런 생각하기엔 너무 늦었어. 나은이 잘라 말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어. 준혁이 반박했다. 화요일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유진은 나은의 업무 하나하나에 흠을 잡았다. 이 분석은 부정확해요. 그녀가 말했다. 다시 하세요. 여기 계산에 오류가 있네요. 다른 서류를 가리켰다. 프레젠테이션이 기준에 미달입니다. 하루에 3번째로 결론을 내렸다. 나은은 이것이 의도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은 해고를 위한 서류상의 근거를 만들고 있었다. 나은의 팀원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챘다. 이건 불공평해요. 율리아가 분개했다. 유진 팀장님이 명백하게 당신을 괴롭히고 있어요. 대표님께 말씀드려보는 건 어때요? 다른 직원이 제안했다. 아니요. 나은이 거절했다. 혼자서 해결할게요. 하지만 해결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수요일쯤 되자 나은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저녁 어린이집에서 불쾌한 장면이 벌어졌다. 서아가 민준이에게 다가왔다.
우리 엄마가 너희 엄마는 나쁜 사람이랬어. 여자아이가 말했다. 그리고 나 너랑 놀면 안 된대.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은이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서아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 엄마랑 내가 그냥 친구가 되지 못했을 뿐이야. 엄마가 그랬어. 너희가 우리 아빠를 뺏어가려고 한다고. 여자아이가 말을 이었다. 서아야, 그만. 선생님이 끼어들었다. 가서 놀아. 집에 돌아온 민준이는 오랫동안 진정하지 못했다. 엄마, 우리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들이 물었다. 아니야, 우리 아가. 나은은 그를 껴안았다. 우리는 착한데 가끔 어른들이 싸울 때가 있어. 근데 서아가 왜 아빠 얘기를 했어요? 민준이가 계속 물었다. 나한테 아빠가 있어요? 나은은 굳어버렸다. 진실의 순간이 찾아왔다. 있어.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멀리 살아. 만나볼 수 있어요? 민준이가 부탁했다. 언젠가는. 나은은 애매하게 대답했다. 목요일에 나은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 유진은 그녀를 불러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당신의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녀가 공식적으로 말했다. 수습 기간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나은이 반박했다. 공평함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유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내일까지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힐 시간을 주겠습니다. 거절하면요? 나은이 물었다. 그럼 부적격 해고입니다. 유진이 위협했다. 어느 쪽이 평판에 더 안 좋을까요? 나은은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은 더 강하고 비열했다. 저녁에 나은은 미래를 생각하며 오랫동안 도시를 걸었다. 지사로 돌아가는 것은 패배를 의미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다. 금요일 아침, 나은은 사직서를 썼다. 팀원들은 속상해했다. 이건 옳지 않아요. 율리아가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리더예요. 때로는 상황이 우리보다 강할 때가 있죠. 나은은 철학적으로 말했다. 점심 식사 후 준혁이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침울해 보였다. 네가 해고당했다는 소식 들었어. 그가 죄책감에 가득 차 말했다. 미안해. 이렇게 되길 바란 것은 아니었어. 사과는 너무 늦었어. 나은은 짐을 싸며 대답했다. 아직 뭔가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준혁이 제안했다. 아무것도. 나은이 잘라 말했다. 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 준혁은 나은이 서류를 상자에 담는 것을 보며 말이 없었다. 나은아, 민준이한테 사실을 말해도 될까? 그가 갑자기 물었다. 나은은 서류철을 든 채 멈춰섰다. 무슨 사실? 그녀가 되물었다. 내가 그 아이의 아빠라는 거. 준혁이 설명했다. 아이는 알 권리가 있어. 안 돼. 나은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너한테는 그럴 권리 없어. 왜? 준혁이 분개했다. 내 아들이잖아. 아들은 키운 사람의 자식이야. 나은이 반박했다. 너는 아이가 4살이 되어서야 나타났고. 난 몰랐잖아. 준혁이 외쳤다. 네 문제지. 나은이 차갑게 대답했다. 나은아, 공평하게 생각해봐. 준혁이 부탁했다. 나한테 아빠가 될 기회를 줘. 공평하게? 나은은 씁쓸하게 웃었다. 내 아내가 내 커리어를 망가뜨린 후에 네가 공평함을 말하는 거야? 유진이는 혼자 행동했어. 준혁이 변명했다. 나는 그녀의 계획을 몰랐어. 몰랐던 거야?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나은이 비꼬듯 물었다. 준혁은 대답을 찾지 못했다. 바로 그거야. 나은이 결론지었다. 너는 항상 편리한 입장만 선택하지. 나은은 짐이 든 상자를 들고 출구를 향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준혁이 그녀의 등 뒤에 대고 말했다. 나는 아들을 만날 방법을 찾을 거야. 해봐. 나은은 돌아보지 않고 쏘아붙였다. 어린이집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다. 서아가 민준이에게 달려왔다. 민준아, 미안해. 여자아이가 말했다. 너를 속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나 화 안 났어. 아이는 너그럽게 대답했다. 우리 친구 할까? 응. 서아가 기뻐했다. 선생님이 나은에게 다가왔다. 오해가 있었나 봐요.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화해했어요. 다행이네요. 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로 지내게 둬야지. 아이들이 어른보다 현명하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그들은 원한을 품지 않아. 집에 돌아온 나은은 박선희 여사님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결국 그만두는구나.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안타깝네. 괜찮아요. 나은이 대답했다. 다른 일 찾으면 되죠. 분명히 찾을 거야. 박선희 여사님이 지지했다. 너는 경험도 능력도 있잖아. 그동안은 예전 지사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나은이 덧붙였다. 김 부장님이 받아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저녁 민준이가 잠들었을 때 나은은 오랫동안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유진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은 아팠지만 중요한 것은 민준이가 어른들의 갈등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었다. 밤 11시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나라고 합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서아 엄마예요. 서아 할머니시군요. 말씀하세요. 나은이 경계하며 대답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리나가 부탁했다. 아이들 문제로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죠? 나은이 웃어치냐라. 어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마리나가 설명했다. 아이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나은은 생각했다. 여자의 목소리는 친근하게 들렸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동의했다. 내일 저녁 어린이집 근처 카페에서 뵙죠. 감사합니다. 마리나가 고마워했다. 내일 뵙겠습니다. 토요일에 나은은 마리나와 만났다. 그녀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상냥한 여성이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나가 말했다. 저는 서아가 걱정돼서요. 어떤 면에서요? 나은이 물었다. 아이가 어른들의 갈등 한가운데에 있어요. 마리나가 설명했다. 유진이가 아이를 민준이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옳지 않죠. 유진이는 제 딸이에요. 마리나가 고백했다. 그리고 저는 딸을 사랑해요. 하지만 가끔 너무 잔인할 때가 있어요. 나은은 그런 솔직함에 놀랐다.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서아가 민준이에게 정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마리나가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제 손녀가 미움을 배우는 걸 원치 않아요. 무엇을 제안하시나요? 나은이 관심을 보였다. 부모들의 문제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친구로 지내게 합시다. 마리나가 제안했다. 하지만 유진이가 반대할 텐데요. 나은이 반박했다. 유진이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마리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두 여성은 아이들의 우정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마리나는 딸과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요일에 나은은 민준이와 함께 공원에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우연히 준혁과 서아를 만났다. 엄마, 봐요. 서아예요. 민준이가 기뻐했다. 아이들은 즐겁게 서로에게 달려갔다. 안녕. 준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 나은이 대답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노는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닮았지, 그렇지? 준혁이 민준이를 보며 말했다. 아이들은 다 비슷해. 나은은 회피했다. 나은아, 우리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친구고 우리는 계속 만나게 될 거야. 받아들일게. 나은이 대답했다. 민준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준혁이 물었다.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나은이 차갑게 대답했다. 준혁은 아들을 보며 말이 없었다. 착한 아이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정말 잘 키웠어. 고마워. 나은은 짧게 대답했다. 나은아, 만약 내가 유진이랑 이혼하면? 준혁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나은은 그를 놀라서 쳐다보았다. 내가 그걸 왜 알아야 하지? 그녀가 물었다.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준혁이 추측했다. 아니, 나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에게 기회는 없어. 왜? 준혁이 실망했다. 나는 예전에 너를 믿었던 그 순진한 소녀가 아니니까. 나은이 설명했다. 나는 성장했어. 아이들이 벤치로 달려왔다. 엄마, 서아가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요? 민준이가 부탁했다. 서아 아빠한테 물어봐. 나은이 대답했다. 돼. 준혁이 허락했다. 단, 엄마들하고 먼저 상의해야지. 저녁 집에 돌아온 나은은 오랫동안 준혁과의 대화에 대해 생각했다. 이혼. 그들의 만남이 그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 내 알바 아니야. 그녀는 결정했다. 나에게는 내 삶이 있어. 월요일에 나은은 옛 지사로 돌아갔다. 김 부장님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가 기뻐했다. 팀원들이 보고 싶어 했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은이 고마워했다. 본사는 어땠어요? 김 부장님이 물었다. 잘 안 맞았어요? 나은은 짧게 대답했다. 익숙한 동료들과의 일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여기서 나은은 자신감을 느꼈다. 저녁에 마리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진이랑 얘기했어요. 그녀가 알렸다. 아이들은 만나도 좋다고 허락받았어요. 정말요? 나은이 기뻐했다. 민준이가 좋아할 거예요. 유진이도 자기가 너무 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리나가 덧붙였다. 사과를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사과하기엔 너무 늦었어. 나은은 생각했다. 하지만 밖으로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게 잘 해결돼서 다행이네요. 일주일이 지나고 새로운 삶의 질서가 잡혔다.
나은은 지사에서 일했고 민준이는 서아와 친구로 지냈다. 가끔 그들은 공원에서 준혁과 만났다. 준혁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아들과 가까워지려 했었다. 아이와 놀아주고 장난감을 사주었다. 민준이는 그 관심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준혁 아저씨는 착해요. 아들이 집에서 말했다. 저를 챙겨줘요. 응, 챙겨주지. 나은이 동의했다. 이렇게라도 그 아이의 삶에 참여하게 두자. 그녀는 생각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게 나아.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엄마, 준혁 아저씨가 내 아빠예요? 나은은 굳어버렸다. 아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눈썰미가 좋았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닮았어요. 민준이가 설명했다. 그리고 아저씨는 아빠처럼 저를 쳐다봐요. 나은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응. 그녀는 잠시 후 조용히 대답했다. 준혁 아저씨가 내 아빠야. 근데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요? 아이가 물었다. 우리는 서로 잘 맞지 않아서 그래. 나은이 설명했다. 하지만 아빠는 너를 사랑해. 내가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민준이가 부탁했다. 그래도 돼. 나은이 허락했다. 네가 원한다면. 민준이는 엄마를 껴안았다. 나한테 아빠가 있어서 기뻐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그래도 제일 중요해요. 나은은 아들에 대한 애틋함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현명하고 착한 아들은 상황을 쉽게 받아들였다. 다음날 공원에서 민준이는 준혁에게 달려갔다. 아빠, 아이가 기쁘게 외쳤다. 준혁은 놀라서 굳어버렸다가 아들을 품에 안았다. 네가 알고 있었어? 그가 나은을 보며 물었다. 이제 알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나은은 아버지와 아들을 보며 평온함을 느꼈다. 진실은 모두를 자유롭게 했다. 삶은 점차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 나은은 일하고 아들을 키우고 계획을 세웠다. 준혁은 정기적으로 민준이를 만났다. 아이들은 친구로 지냈다. 과거의 아픔은 점점 옅어졌다. 미래는 밝아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아들과의 만남 후 늦게까지 머물렀다. 나은아, 나 유진이랑 이혼해. 그가 알렸다. 내 결정이지. 나은은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을 수 있어. 준혁이 제안했다. 너와 민준이에게는 기회가 있지. 나은이 정정했다. 우리 사이에는 없어. 왜 그렇게 확신해? 준혁이 물었다. 나는 너 없이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 나은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그게 좋아. 준혁은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좋은 부모가 되자. 그가 말했다. 민준이를 위해서. 동의해. 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을 위해서. 그들은 옛 연인이 아니라 파트너처럼 악수했다. 민준이는 놀이터에서 서아와 놀고 있었다. 어른들의 드라마를 모르는 두 명의 행복한 아이들. 중요한 건 아이들이 행복한 거야. 나은은 생각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며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나은은 그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